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첫 공판 준비 기일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경수 지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업무 방해 혐의와 이 과정에 드루킹 측근을 샌다이 총영사직에 안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는 게 김 지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관련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 관련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드루킹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따라 늦어도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통상 한두 문장에 그쳤던 것과 달리 무려 3,600자에 달하는 우리 법원의 역대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적용된 법적인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구속 여부 심리를 맡은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이례적으로 각각의 사안과 혐의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일일이 다 밝혔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들고 나간 문건 자체가 일반적 문서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이 아니니 비밀 누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들고 나간 자료가 파일 형태여서 이를 보존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 원본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전자문서 파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 번호와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근무 시절 대법원에서 접수된 숙명여대 캠코 72억 원 반환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종 결론은 결국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기각 사유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지만 그중에서도 백미와 압권은 유해용 전 수석재판 연구관이 대법원 자료를 파기한 데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므로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을 들어 증거 인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문건을 삭제했지만 증거인멸은 아니다는 판단. 허경호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기각할 걸로 예상은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나 더구나 이미 벌어진 상황이 있는데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사유까지 달아 영장을 기각할지는 정말 예상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반응도 한마디로 진짜 해도 너무한답니다.
영장 판사가 낸 장문의 기각 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성토입니다. 그동안 재판 관련 자료는 재판의 본질인 기밀 자료라며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왔으면서 이젠 똑같은 자료를 두고 비밀이나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격앙된 모습입니다. 세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어제 구속영장 기각까지 허경호 판사, 야구로 치면 일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한 경기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때려낸 사이클링 히트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민보심 분립, 공자가 논어 안연편에서 국가와 정치에 대해 한 말로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법원은 존립할 수 있을까요? 무신 분립. 1년의 영장 기각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법조단체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열린 우중 기자회견. 뭐가 문제라는 건지 시민단체들과 업계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재벌은행 허용하는 특례법안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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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통령님 재벌에게 은행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시위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문제 삼는 건 어제 저녁 9시 반쯤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은행법 기준 10%, 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34%까지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삼성 등 재벌의 은행 소유기를 열어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인터넷 특별법이 그냥 단순한 특별법이 아니라 금융을 무너뜨리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은행, 궁극적으로는 삼성은행이 만들어져서 늘어나는 것은 대출자의 대출뿐이고 이들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 은행 대주주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재벌은행 출연이 언제든 가능해졌다며 은산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다 어디로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틈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거부하십시오. 거부함으로써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 시민단체들의 격앙된 모습과는 달리 카카오뱅크나 KT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K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은 환영 일색입니다. 지난 1년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 차례 실험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ICT,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 인터넷 은행들의 반응입니다. ICT 신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하나냐, 명분과 상관없이 금융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재벌은행 출연의 길을 터준 악수 중의 악수냐.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가 하면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수술을 시킨 병원도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료계의 고질적인 사건이 또 터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어깨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울산의 한 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 710여 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까지 유령수술, 또 대리수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의사가 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건가요? 네,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겨 비용을 절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겨 다른 환자를 보내면서 돈을 벌고 그 대가로 영업사원은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 의사가 고임금 전문직이다 보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악습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대안으로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병원 내 그 수술실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들은 수술실이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 제보나 CCTV가 없이는 유령 수술이나 대리 수술을 밝혀낼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대책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유령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네.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의사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분이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수술실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친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사진에 찍히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술실 내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된다는 것을 동의할 것이냐, 또 그리고 의사가 이런 감시를 받으면서 수술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것인지, 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조인으로서 이 찬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CCTV가 아니라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수술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수술실 참관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CCTV만큼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라든지 그리고 의료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사가 감시받으면서 수술을 한다는 인식만 버리고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위한 참된 의술을 펼치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액상대마를 밀반입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 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추징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허 전 부사장은 미국 교포라고 하는 30살 이모 씨가 들여온 액상대마를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허 전 부사장과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액상대마와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공동으로 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9,000원. 처음에는 9천만 원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9,000원이 맞습니다. 알아보니 사정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일단 마약류관리법 제67조를 보면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장비,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마약 혐의 범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몰수하는데 허 전 부사장의 경우 3차례 액상대마를 흡입했기 때문에, 즉 마약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데 언제적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마 1회 흡입 추징 액수는 통상 3,000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입한 허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9,000원을 추징한 겁니다. SPC그룹 측은 액상대마 무리를 일으킨 허희수 전 부사장에 대해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희수 전 부사장이 추징당한 금액은 단 9,000원에 불과하지만 SPC그룹 경영권 경쟁에서 완전히 손 털리고 물러났으니 비싸도 이만저만 비싼 액상대마 흠입한 게 아닌 셈이 됐습니다. 그나저나 단돈 29만 원밖에 없다며 수천억 추징금 줄기차게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잘못이듯 아비의 과실과 잘못도 자식이 떠맡는 게 도리이자 인지상정이니 유수의 출판사 등을 운영하며 아버지 어머니 회고로까지 내주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추징금을 좀 대신 내주는 걸 바라는 건 난망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오늘 사법행정업무의 비법관화가 관료화를 막을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새로 구성될 사법행정회의는 국민과 법원 내부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구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들이 일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법조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위법이 폐지돼 법적 근거가 사라진 법률 4건과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 시험을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까지 7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